한국은행이 1월 16일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계속 금리 인하한다고 말하더니 의외로 동결했고요. 저는 금리 인상은 안 하더라도 무조건 동결이 맞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은 더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도 상승, 내수 경제는 더 무너지고요. 결국 부동산 떠받들다가 다 죽게 됩니다. 이날 하는 총재는 이제 와서 경제 위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맞지만 환율이 너무 높아서 동결했다. 이 환율이 너무 높은 이유를 정치적 이유로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한 달 전에 있었던 12월 3일 계엄령의 여파도 있겠지만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을 만든 건 이창용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이제 환율이 더 높아지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잠깐 보시죠. 렛츠고! 환율이 계엄 전에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은 50원은 공통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고 정치적 이유는 20원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차트를 겹쳐놓은 건데 파란색 라인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10월 초부터 트럼프 취임 전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와 환율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전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원달러 환율은 그에 반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훨씬 높게 올라갔습니다. 10월부터 있었던 상승 국면에서 보면 상승 힘이 달러 인덱스 대비 훨씬 큽니다. 차트와 기술적으로만 보면 달러 강세에 따라서 적정 환율은 138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했고 이제 소폭 내려온 게 1430원대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상승은 20원, 20원은 무슨 제가 보기에는 100원은 돼 보입니다. 그리고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이제 와서 깨진 항아리에 물 붓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번 하는 총재는 누구보다 정치적이었고요. 절대 독립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금리 올릴 때 안 올리고 동결하지 말아야 될 때 동결하고 인하하지 말아야 할 때 연속 인하를 2번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동결은 필수였고요. 이건 경제를 조금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창용 총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을 예측 못했으며 그의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예측 못했고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길어지는 정치 리스크 당연히 이 모든 건 예측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게 항상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든 아래든 양 방향을 열어놓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요. 모든 게 코로나 이후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직 부동산만 보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반 주식쟁이들도 웬만한 소수 단타 트레이너 말고는 몰빵보다는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면서 수익을 챙기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는 한국 경제를 한 방향으로 몰빵시켰습니다. 그 몰빵시킨 여파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환율 방어에 쓰고 있으면서 다시 또 국민 세금을 걷어서 추경을 하자.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또 웃긴 건 본인을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현재 3%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결국 3개월 내에 금리 인하를 또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죠. 계속 부자들과 부동산만 망하지 않게 떠받들고 그들만 배불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진짜 웃긴 말인데 이제 와서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독립된 기관이니까. 근데 한국은행이 이때까지 독립된 기관이었나요? 저는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전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현 국무위원들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탄핵당하고 더 이상 더 힘들어지면 대외 신인도가 어떻게 될지 우려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우려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 임기에서 시한폭탄을 막겠다는 겁니다. 대외 신인도를 여기서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한미 기준금리 차를 지속적으로 벌리고 외화 자본 이탈 가속화시키고 국내 증시 개판 만들고 이미 작년 증시만 봐도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더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6개월째 내리하락했었고 코스닥은 9개월째 내리하락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슬슬 자기 포장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한번 보시면 연속 금리 인하 2회를 했을 때가 2008년 이때 금융위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년 미국이 9월 첫 금리 인하하고 나서 한국은행은 10월, 11월 연속 2번 25bp씩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절대 금리 인하는 옳지 않습니다. 환율 보십시오. 국내 내수 경기, 수출 보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올해 하반기가 더 걱정인데 3개월 내에 금리 인하를 또 한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될 일이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가 좋아졌나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시면 24년 11월, 24년 12월, 그리고 최근 1월 자본시장연구원, IMF, 국가미래연구원, 글로벌 IB, 그리고 정부 모든 기관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입니다. 이 정도도 지금 높게 나온 거고요. 올해 1%를 넘을 수 있을지가 저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본인 임기에만 안 터지고 어떻게 해서든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경제 확 무너져야 정신 차릴까요? 저희도 현실을 직시하고 소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